홍천군이 3회째를 맞은 홍천강 꽁꽁축제를 강원 지역 대표 축제로 키우기 위해 코레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팬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생선군이 기존 일자리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기업인력 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지원 시스템이 정비되고 근무 인원이 늘었습니다. 포항시가 오는 3월 KTX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영주시가 구제역 원천 차단을 위해 예비비 2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구제역 방어에 나섰습니다. 올해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와 법령이 개편되거나 새로 생겼습니다.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부천시가 사법경찰관과 재난안전감찰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단속은 물론이고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부산에 가면 문텐로드라는 산책길이 있습니다. 온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피부를 걱정하게 하는 태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촉촉해지는 달빛을 쬐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길이라고 하지요. 길을 걸으며 마음도 정리하고 새해 다짐도 하기에 좋다고 하는데요. 조용히 달빛이 밝혀주는 길을 걷다 보면 나도 달처럼 둥근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지금 조금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날들이 분명 문텐로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제3회 홍천강 꽁꽁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늦게 출발한 만큼 화천 산천어 축제와 평창 송어 축제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홍천강 꽁꽁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홍보하기 위해 코레일 관계자들을 초대해 팸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코레일 수도권 동서부 본부 관광열차 관계자 40명이 참석한 이번 팸투어는 홍천군 문화관광과의 주관으로 지난 1월 12일 진행됐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춘천역에 집결한 참석자들은 대형 버스에 탑승해 홍천군 동면에 위치한 수타사 생태숲으로 이동했으며 강원 유형문화재 17호로 지정된 대적광전을 비롯한 수타사의 절경을 감상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했습니다. 이어서 북방면에 위치한 하이트 맥주 공장을 방문해 내부 시설과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했으며 공장에서 직접 제조된 맥주를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홍천강 꽁꽁축제 현장을 찾은 참석자들은 홍천의 특산물인 6년근 인삼을 먹인 인삼송어를 시식했으며 겨울축제의 백미인 송어 얼음낚시를 비롯해 눈썰매, 민속놀이 체험 등 홍천강 꽁꽁축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꽁꽁축제뿐만 아니라 홍천의 그 속살인 그 수타사의 천년고찰하고 그 눈 덮인 그 생태숲을 이렇게 걸어보는 묘미도 또 특별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천의 특별한 강원도의 하이트 맥주 공장 견학하는데도 맥주를 먹으니까 그냥 그 상큼하고 신선한 맛이 또 일품이었고요. 여기 보니까 그 준비 시설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고기가 좀 한 마리 되어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꽁꽁 축제가 항상 그 우리 대한민국의 사랑받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체험학습의 관광자원을 철도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홍천군이 농안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전문 강사와 영양사가 방문해 나이에 맞는 운동법과 식단을 제공해 줍니다. 홍천군 보건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관내 어르신의 건강 수명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건강증진 전문 강사와 영양사, 사업별 담당자의 진행으로 홍천군 내 각 지역별 18개소 경로당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 14일 홍천군 서면 길곡리 경로당에서 시작돼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내 나이에 맞는 스트레칭 배우기,
표준 체중 알아보기 등의 운동 프로그램은 물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암 예방 수칙을 알아보고 금연 교육, 구강 보건을 통한 어르신들의 통합 건강 관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첫 과정이 진행된 길곡리 경로당에서는 식생활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 비만을 예방하는 습관을 비롯한 이론 교육과 균형 잡힌 영양실을 만들어보는 요리 실습을 통해 참가한 어르신들이 평소 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농한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먼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어르신들에게 맞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신데 그 부분을 좀 교정하기 위해서 싱겁게 먹는 방법, 또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하셔서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과 또 다양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위한 영양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 체험과 건강 실천 사업을 시행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6회 전국 풋살대회가 횡성군에서 열립니다. 남자부 12개 팀과 여자부 5개 팀, 그리고 유소년부 12개 팀이 참가해 2월 1일까지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풋살 경기란 배구 코트 크기의 실내 경기장에서 이뤄지는 5인제 미니 축구 경기를 말하며 이번 대회는 현대해상 주최, 한국풋살연맹 주관하에 횡성군, 횡성군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후원에 나섰습니다. 다 함께 즐기고 누리는 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온 횡성군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약 28건의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체육 도시의 이미지를 수립해왔으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스포츠 메카 횡성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횡성군이 지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자리 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인원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기업인력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새 군정 출범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근로공간 마련에 주력해온 횡성군이 기존 일자리 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한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군은 횡성읍 화성로 11 횡성군 노인회 사무실에 근무 인원을 확충해 기업 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인력 지원 서비스의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친환경 기업도시 횡성의 조속한 실현과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우리 횡성군 일자리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현재 불편한 상담 공간을 확대 마련해서 찾아오시는 국민들께 편리하게 편안하게 구직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확대 이전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횡성군은 이런 계획에 앞서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고 행정 시스템을 확보해 지역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구상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잡힌 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 나갈 전망입니다. 친환경 기업 도시 또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라려면은 사실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 또 구인력이 확보가 돼야지 이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기존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업 지원센터라는 그런 개념을 앞으로는 기업 인력 지원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폭넓게 더 이제 좀 확대를 시켜갖고 일자리를 찾는 우리 군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또 확실하게 또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지 않고 안정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해 주려고 그 센터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 또는 직업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기업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또 다른 행복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HSTV 전은입니다. 포항을 연결하는 KTX 개통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안전점검을 위해 KTX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KTX 포항 직통선 개통이 3월로 예정된 가운데 구간별 안전과 속도 점검을 위한 시험 운행이 지난 6일부터 진행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단계별 증속 운행 시험과 시간당 200km 운행 등 KTX와 철도시설물 간 인터페이스, 운행 적합성 등의 검증 시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강덕 시장은 13일 KTX 포항 신역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시설물 검증 시험 열차 운행에 동승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53만 포항 시민과 이용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검증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며 포항시도 KTX 개통에 맞춰 신역사 주변 임시 주차장과 진입도로 확장, 초곡천 정비 등 교통 기반 시설 준비에 만전을 다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주시가 미취업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66명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정돼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선발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66명은 올해 12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복지 및 민원 업무 보조와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며 다양한 사무 업무 보조와 환경 도우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등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실무 직무 능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 지역에도 구제역이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제역 피해를 입지 않은 영주시는 예비비 2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구제역 철통 방어에 나섰습니다. 영주시는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백신 접종 특별 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상황실 확대와 24시간 비상 방역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영주 주요 나들목에는 거점 소독시설 1개소와 통제 초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타 지역에서 오는 축산 관련 차량뿐만 아니라 관내 농장과 도축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에는 겨울철 도로 결빙과 동파 방지를 위해 스팀 방역기를 설치해 소독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전 직원을 전화 예찰 요원으로 지정해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시와 영주축협에서는 생석회 6,350포를 긴급 구입해 축산농가와 읍면동해 배부의 농장과 마을 단위의 효과적인 자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나 법령들이 새로 생기거나 많이 개선됐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결제할 때 각각 다른 카드로 결제해야 정부 지원금이 지원됐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아이 행복카드 하나로 통합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이동 시 카드 결제가 편리해졌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던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급여도 올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던 운영비와 사회봉사 활동비가 올해부터는 월 25만 원부터 규모별 차등 지원되며 사회봉사 활동비도 월 4회 기준 12만 원으로 인상 지원됩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던 의료비 지원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에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200% 이하 가족에 지원되며 금융재산도 종전에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조정 지원됩니다. 현재 법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최저생계비 230% 이하 위기 상황에 놓여진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특화 사업이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이전과 말소 시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의무 납부가 즉시 납부 의무로 만 65세 이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가능해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담배세 인상에 금연구역까지 확대돼 담배 끊으려고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 금연에 성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럴 때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금연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오산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52.5%로 경기도 45.3%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담배는 20여 종에 달하는 A급 발암물질, 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니코틴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해 매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에 끊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로 담배를 한 20년 정도 피웠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금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담배값 인상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흡연자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담배를 끊고 싶을 때 가까운 곳에 금연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아가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금연 보조제로서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 이런 걸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행동요법으로 지압봉과 또 심호흡법, 물 마시기 뭐 이런 많은 금연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1:1 교육 상담과 보조제를 제공하고 전화를 통한 금연 지지 메시지를 보내드리는데요. 6개월 동안 9회 이상 전화나 대면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코틴 보조제, 캔디나 구강 청결제 등의 행동 강화 물품이 제공됩니다. 또 학교나 기업체에서 금연 희망자 10명 이상이 모여 신청할 경우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전 금연 실천 향상 건강 부스 운영과 2단계 금연 실천 이동 클리닉을 운영해 담배 탈출을 원하는 흡연자들을 위한 친절한 도우미 역할을 해줍니다. 또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자들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부천시가 올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도시 재편 사업을 시작합니다. 군부대 이전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문화단지 조성 등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의 중점 과제는 단연 도시 공간 재편입니다. 좁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단지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심곡천 복원, 주요 역광장 환경 개선을 비롯해 장기 과제로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오정동 군부대 이전 등이 추진됩니다. 즐겁고 안전한 또 편리한 도시를 위한 변화도 진행됩니다. 먼저 문화 분야에서는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사업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또 걸어서 10분 내에 만나는 작은 도서관 등 인프라 구축이 꾸준히 진행되는 가운데 전문 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부천 아트밸리가 확대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365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연말까지 4천여 대의 CCTV를 갖추는 등 각종 안전정책도 강화됩니다.
또 원도심의 기반시설 정비와 전통시장 활성화, 강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도시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는 각오입니다. 올해 시 전체 예산은 1조 1,828억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일반 회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관광, 지역개발, 환경보호, 교육 분야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 사업은 억제하되 시민과 약속한 사업이나 시 가치를 높이는 사업 등은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만수 시장은 최근 시정설명회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공간과 안전, 재정,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강조한 가운데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통 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사법경찰관과 재난안전감찰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제는 안전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관련법 위반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징계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가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재난안전감찰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먼저 사법경찰관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시설의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점검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이에 대한 단속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감찰관은 계절별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점검과 상급기관의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하며 재난 예방이나 대응 시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나 직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365 안전센터 내 안전점검팀이, 재난안전감찰관은 365 안전센터 소속 3명의 직원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과 재난관리를 통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화향이 그윽한 매실의 본고장 광양은 전국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광양 매화축제가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섬진마을 및 시 전역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봄 매화, 여름 매실로 우리 함께 힐링합시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제에서는 매화꽃길 음악회, 매화 노래자랑 축하 공연, 김재실, 정아윤, 서혜준 등 광양 출신 가수 공연이 열리며 매실 음식 경연대회, 매화사생대회, 사랑나눔 봉사단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1박 2일 메아리 캠핑과 다가회를 즐길 수 있으며 전국 광양 매화 사진 촬영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양예총 국악협회 공연, 선샤인 무용단 공연이 열립니다. 봄날의 설렘을 한가득 느낄 수 있는 광양 매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원도 하면 산천어 축제가 유명하지요. 산천어 축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즐길거리가 많은 축제가 열립니다. DMZ 사방거리 동동축제가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얼음 낚시터, 어린이 전용 수족관 낚시터, 얼음썰매, 얼음축구 미니 눈썰매장, 꼬마 눈사람 만들기 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또한 사방거리 일대에 주둔하는 군부대가 많은 특성을 살려 부대별 전우회의 날과 주둔부대의 대대의 날을 운영해 축제 기간 동안 옛 전우와 장병 가족, 친구들이 찾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 밖에도 작은 음악회가 열리며 칠성 전망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즐기면 더 좋을 DMZ 사방거리 동동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목도리나 장갑, 모자와 같은 것들을 꼭 챙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물건들 자주 빨아 쓰시는지요?
빨지 않고 계속 갖고만 다닐 경우 각종 세균이 쉽게 번식한다고 합니다. 심하게는 휴지통 안쪽 면의 4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호흡기 질환이나 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위생에 좀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